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시사 라디오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김현선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도 당연시 여겨왔던 삶의 모습을 흔들었죠. 일자리 형태와 근무 환경의 변화, 교육 방식, 경제, 문화생활 등 일상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는 어떻게 재편될지, 그리고 우리와 같은 평범한 개인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각종 경고와 예측을 쏟아내고 있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급진적인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각과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이를 기준 삼아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5시엔 대세남에서는 대세남 가을맞이 독서 캠페인 책에서 길을 찾다 두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이어서 희망의 책 대전본부 회원들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를 주제로 3권의 추천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책 속에서 우리 사회의 현상들을 발견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사회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0월 11일 월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오늘 5시엔 대세남은 지난주 월요일에 이어 희망의 책 대전본부와 함께하는 대세남 가을맞이 독서 캠페인 책에서 길을 찾다 특집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2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 왔죠. 많은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를 거쳐서 포스트 코로나로 가더라도 우리 인류가 코로나 시대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뉴노멀 등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대한 두려움 역시 더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오늘은 책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주 저희 바른경제 코너를 함께하고 계신 희망의 책 대전본부의 강신철 이사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박주환, 한준석 이사 두 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은 각자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저는 희망의 책 박주환입니다. 북큐레이션 양성 과정을 맡고 있고요. 북큐레이터라고 하면 보통 도서관 운영이나 책 전시 같은 어떤 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예. 우리 희망의 책에서 철학이나 역사, 소설 등 분야별 북큐레이터를 전문가, 독서가를 모시고 교육하는 과정을 마련했습니다. 좀 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는 희망의 책 한준석 이사입니다. 청년층의 독서 의식과 독서 문화를 좀 타겟팅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이사 직함을 맡기에는 상당히 좀 젊어 보이시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독서 모임에 참여를 하시게 됐었습니까? 사실 처음에는 제가 월평동 사는데요. 예. 어른들이랑 그리고 아이들이랑 같이 독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독서라는 게 그냥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거구나. 대화의 통로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대전 희망의 책까지 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 박주환 이사님 활동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고요? 저도 이제 그 독서에 대한 부분 관심 가진 거는 사실 이제 백북수라고 대전에 그 오래된 독서 활동을 좀 시작하게 됐었고요. 거기서 그게 한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 지금까지 같이 활동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거든요. 예. 지금도 뭐 매달 한 번씩 그 만나는 모임인데요. 예. 독서라는 것도 개인의 그 영역이 아니라 어깨를 맞대고 같이 가면 멀리 오래 갈 수 있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 그런 모임입니다. 이런 독서 모임을 통해서 집단 지성이 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예. 비즈니스 쪽에서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신철 교수님은 이사장을 맡고 계신데 뭐 바쁘시게 또 이런 독서 모임도 또 하고 계세요? 딱 20년 됐거든요. 아, 오래 예.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이 독서 운동 이런 거 하면 시간 많이 뺏기고 또 사실 상당한 희생도 좀 필요하거든요. 뭐가 된다고 이런 걸 하냐 그러는데 사실은 주변에 말 통하는 사람이 많다는 게 그거만큼 행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 책 읽는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의사소통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하고 의기가 통합되기 때문에 사는 맛이 진하거든요. 예. 독서 운동은 그냥 생활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지 이걸 일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다른 사람과의 만남은 되게 그 어떤 목적이 달성되거나 그 서로 의기가 달라지면 금방 적이 될 수도 있고 이해관계로 만나는 그렇죠. 사람들. 예. 헤어지기 쉬운데 예. 이 독서로 만난 사람은 정말 오래 가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처음 백북스 운동 할 때 친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만남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사귀는데 이만한 무기가 없다. 예. 책을 읽는 것만큼 좋은 사람을 만나는 더 좋은 방법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워낙 이제 책들을 가깝게 접하시고 또 많이 읽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최근 이 도서 출판의 흐름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서점에 가면 코로나와 관련된 서적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미래를 전망하는 이런 책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세 분이 느끼시기에는 도서들이 주목하는 이 키워드가 어떤 건지 그런 상황도 좀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서점 이렇게 베스트셀러 찾아보고 뭐 도서관에서 많이 신청하는 신간 도서가 뭔가 한번 찾아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투자 관련된 그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재테크와 관련된 책들이요. 그것을 보면서 저도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예. 왜 이렇게 다들 주식 투자와 코인 투자와 이런 게 관심이 많을까 했는데 어쩌면 이게 결국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노동소득이 있고 자본소득이 있는데 이 노동소득으로만은 자기의 어떤 윤택한 삶을 이렇게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됐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본소득에 관심을 가지고 더 깊이 공부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영끌 투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어떤 생각이 코로나 시대하고 맞물려서 더 극대화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쪽에 예. 불안 심리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하니까 뭔가 자기가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네. 되겠다. 재산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네, 맞는 것 되겠다. 같습니다. 뭐 이런 의미로 사람들이 그런 투자에 관심이 많아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가 이제 금융자본주의가 더 공고화되면서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는 마음을 좀 다스리는 어허. 저희가 어떤 변화가 왔고 코로나라는 그 변화에서 사람들은 불안감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심리치료, 마음을 어떻게 토닥이는지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는 것 같거든요. 예. 자신의 마음이 아픈 부분들을 예. 직면하고 그걸 바라보고 그리고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그런 것들을 소개해주는 책들을 많이 주로 읽었습니다. 치유와 위로가 키워드가 된 세상이다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그런 관련 서적들도 많고. 저희 희망의 책 대전본부에서 예. 올해 이제 선정한 책이 긴긴 밤이라는 책이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게 36권 책 가운데 이제 12분의 그 선정위원들이 한 4주에 걸쳐서 고심 끝에 이제 선정한 책인데 그것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류의 책들이 요즘에 많이 팔리고 있고 예. 마음의 치유를 원하는 그런 욕구가 출판 시장에도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책을 많이 내기도 하고 예. 또 그런 책을 많이 또 읽기도 하고 예. 그게 코로나 이 사태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마음속에 이렇게 어쩌면 내상을 입었다고 할까요? 그런 게 반영된 게 아닌가. 예. 사실 코로나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 시대를 반영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뭐 투자나 그리고 불안 심리 그런 것들은 그냥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무언가다. 그만큼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잘 반영하는 파라미터가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책을 통해서 현재를 넘어선 새로운 미래를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구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의 의미, 역할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 분이 또 오늘 각 한 권씩 추천해 주실 책을 가져오셨습니다. 소개를 드리면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신철 교수님부터 좀 시작을 해 주시죠. 예, 저는 호모데우스를 골랐는데요. 예.
유발 하라리가 이 사람 베스트셀러 작가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죠. 예, 그 사피엔스라는 책을 호모 사피엔스. 통해서 인류가 이 지구가 탄생한 이래 어떻게 현재까지 왔는가 그거를 쭉 추적한 책이 이제 사피엔스라고 하면 예. 앞으로 미래에는 우리 인간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쓴 책이 이제 호모데우스인데요. 그 호모라는 말이 사람, 휴먼이란 뜻이고 예. 데우스는 신이란 뜻인데 인간이 곧 신이 되려고 한다. 예. 그 말은 곧 불로장생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불로장생도 그렇고 신과 같이 그 전지전능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싶은 욕망 예.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이제 인간들이 점차 신이 되고자 꿈을 꾸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가 이걸 미리 깨닫지 않으면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른다. 그래서 여기에 예.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예. 신이 되려는 인간의 그 욕구와 욕망을 그렇죠. 예, 들여다본 책이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일단 우리 인간이 그 살아온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토테미즘이나 애니미즘처럼 그 자연과 일체감을 갖고 살았거든요. 그 원시 시대에는. 예.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신이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해내고 만들었죠. 신을 만드는 시대가 있었고 그게 이제 중세 한 1000년간 어찌 보면은 인간이 지배를 받는 사회가 그렇죠. 있었고 예. 그러다가 이제 근세 오면서 자각이 일어나죠. 결국 주인은 인간이다. 그게 이제 인본주의가 한 600년간 지금 진행되고 있으면서 예. 그 과정의 산업화나 과학의 발전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의 어찌 보면은 오만 자만심을 이제 키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생명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예. 생명을 조작할 수도 있고 또 인간의 거의 비슷한 어찌 보면은 인간보다 더 우수한 인공지능이나 로봇, 뭐 사이보그 인간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도 생기면서 이제는 아예 스스로가 신이 되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됐다. 이거를 이제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쭉 이렇게 나열하면서 예. 이 책에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뭐 이 생명공학이라든지 IT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이 신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대변해주는 그렇죠. 그런 기술 방영하는 거라고 혁명, 할수 있겠죠. 기술 혁명이다 뭐 이렇게 네. 보는 거고 또 그런 미래가 과연 장밋빛 미래가 될 수 있겠느냐 네. 그런 근본적인 또 물음을 던지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이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불멸, 행복, 신성, 영생불사하고 죽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생명 뭐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체를 만들어내려는 그런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 예. 또 이제 자기 스스로가 복제인간, 그러니까 아바타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와 거의 인성도 같고 성격도 같고 나의 기억을 모두 갖고 있는 어떤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하나 고도로 잘 된 걸 만들어 놓으면 예. 굳이 내가 없어도 걔가 나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생명력은 계속 유지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람들이 이제 과학 연구를 하고 여기에 돈을 투자하고 그게 현재의 모습인데 이것이 이제 극대화되면은 이제 아예 신이라고 하는 거는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가 이제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지금 이제 욕심을 바벨탑을 쌓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그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그 되게 중요한 요소가 그 소멸한다는 건데. 유한적 존재라는 네. 얘기잖아요. 예. 누군가 다 그게 죽잖아요. 인간적인 거죠. 예. 인간적이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사실 욕망을 가지고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행복도 하나의 키워드인데 예. 그 인간은 뭐 과거부터 계속 행복을 추구해 왔는데 이제는 행복을 조작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프로그램을 코드를 바꿔서 행복하는 그 기제조차도 만들어서. 만들어내고 예. 그 행복감을 그냥 느끼는 거죠 자기가. 마치 이제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근데 그런 것들이 허무맹랑한 얘기만은 아닌 게 상당히 현대 과학에서는 이미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가 그게 과연 인간다운 건가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 되고 예. 그렇게 되는 게 위험성은 없을까. 예.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의 거꾸로 노예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일자리를 잃는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렇죠. 우리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받는 하나의 고통이거든요. 예. 그 부작용.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산업화가 되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점점 불행해지는 거죠. 행복해지기를 원해서 그런 걸 했는데 거꾸로 불행해지는, 그래서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런 혜택을 누리고 예.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히려 피해가 되는. 그래서 과연 이게 바람직한 사회인가, 예. 이런 거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기술의 진보가 뭐 인간의 행복과 비례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한우석 박사는 생명공학 박사시죠? 네, 예. 맞습니다. 요 지금 나온 얘기 어떻게 보세요? 과학자 입장으로서? 과학자다운 얘기는 아닐 수도 있는데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술들이 왜 나오게 됐는지, 우리가 무엇을 원했기 때문에 그 기술이 이렇게 발달을 했는지 그 근본을 먼저 봐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문제만 해결한다고 해서 기술이 발전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정말 행복을 우리는 왜 바라지? 그리고 과학을 통해 가지고 어떤 행복을 얻었을 텐데 그 행복을 얻으려고 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 내가 지금 슬퍼서일까? 아니면 그냥 쾌락을 위해서일까? 그런 것들을 자기 자신이 인식하고 기술의 발전 또 사람들끼리 타협해 나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과학자적인 입장보다 철학자적인 입장에서 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저도 좀 생각을 해보니까 예. 결국 지금 불멸하고 영원히 행복하려고 하고 그 신성에 그 접근한다고 하는 거, 그걸 만약 내가 가졌다. 그럼 저는 이제 세계의 유일한 어떤 권력자가 되겠죠. 영원히 죽지 않고 신성도 가지고 있고 항상 나는 행복해요. 난 권력자가 되거든요. 예. 근데 그 권력자가 그 모두가 될 수는 없고 소수가 될 것이고 예. 그 권력자의 시각으로 다수를 보았을 때에 그들의 삶과 인생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게 제 생각에는 지금 어쩌면 슈퍼리치라고 해서 이런 것을 비슷하게 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 사회의 구성원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약간 비춰보면 어쩌면 지금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이 호모데우스에서의 추구하는 인간상이 어떤 나라, 어떤 국가를 만들어 갈까 그림자를 보는 것 같아요. 네. 예. 과학 기술의 발전이 결국은 인간의 행복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뭐 세 분은 그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의 인류의 미래를. 그렇죠. 과학 기술이라는 게 많은 문제를 해결하게 했죠. 그러니까 기아 문제도 과학 기술로 그렇죠. 많은 것이 해결이 질병으로부터도 그죠. 물론 뭐 지금 현재는 질병으로부터의. 코로나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합니다만. 네. 그리고 이제 뭐 수명도 늘어나고 예. 여러 가지 혜택들을 본 건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일하는 것도 상당히 편해지고 그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들을 이제 이용하면서 생활의 편리성도 많이 가져온 거.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이점도 있는 반면에 그로 인해서 이제 환경 파괴 문제가 가장 심각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살던 그 동물들 그리고 식물들을 인간들이 어떤 자기들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희생물로 삼았거든요,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는 거꾸로 이게 뭐 기후의 변화라든가 지구의 온도가 상승을 해서 여러 가지 재난들 이런 거를 이제 당하고 지금 역병 같은 것들도 이게 인간이 저지른 일이 아닐까 그런 반성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얻는 반대 급부라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과학이라는 거는 포커싱해서 그 어떤 사안을 보거든요. 예. 그래서 통합적으로 보는 거에서는 사실 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 반대편에서 나비가 날개짓 한번 하는 걸로 반대편의 지구에서는 태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 그것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할 수가 있다. 과학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그 인공지능이나 이제 요즘 그런 어떤 디지털 가상 세계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고 있지만 그런 걸 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내 마음을 잘 아는 인공지능, 딱 맞추는 인공지능이 사람이 처음에는 신기하거든요. 예. 이게 뭔가 그 안에서 만족감을 느껴요. 예. 근데 결국 인간의 행복은 그런 어떤 디지털 기기가 나의 마음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아날로그적인 부분에서 사람들이 행복을 느낀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 그래서 과학 기술이 계속 디지털과 이런 어떤 우리의 세계를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결국 사람은 다시 자연하고 이런 어떤 만남, 관계 이런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데 그 부분을 계속
그 기술에 의해서 단절시키는 것도 과학기술의 발전이 그게 편리하다라는 이유만으로 되는 게 아닌가. 요즘 재택근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부는 편리하다고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 안에서 또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사실 그게 행복한 직장 생활인가. 가끔 직장에 와서 커피 한잔 하면서 그 눈빛 마주 보면서 얘기하는 거 그 동료하고 그런 것도 하나의 행복일 텐데 그걸 단절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과학기술과 문화 이 기술이 결국 행복을 담보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는 앞으로만 달려가고 있는 우리 인류에 대한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 아닐까 네.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역사학자거든요. 제가 요새 이제 관심 많이 갖고 있는 책들이 대부분 그 빅 히스토리 분야인데, 그러니까 인류가 이제 태초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문제를 다룬 책들이 이제 많은데, 그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그 촌균서란 책은 예. 그분은 과학자가 역사 공부를 해서 그 역사적 관점에서 과학을 이제 기술한 그런 책이 이제 예. 있었다면, 이 유발 하라리는 역사학자인데 상당히 과학적인 예. 그 지식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예.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이제 과학을 이렇게 그 서술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은 역사의 발전 단계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과학이라는 게 이제 최근에 등장한 거잖아요. 그 전에 농업혁명이라든가 뭐 그렇죠. 인지혁명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근대 이후에 과학이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기껏 해봐야 지금 한 5, 600년밖에 안 된 게 지금 예. 과학 문명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이것이 마치 전부인 양. 그 뭐 나중에 뭐 데이터 기온이 뭐 이런 말도 나오지만 마치 신적인 무소 불의의 힘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 결과 이제 인간들이 오만해지기 시작했고, 자연을 파괴하는 거를 너무 당연시하고 그것이 마치 그 인류가 가야 할 방향인 것처럼 잘못 이렇게 방향이 제시가 돼 있는 것들, 예. 이런 거를 깨달아서 앞으로 어떤 시기가 전개될지를 지금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예. 앞으로 어떤 재앙이 닥칠지도 모른다. 예.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경고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 호모데우스 여러 문장 중에서 좀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좀 예. 말씀을 해주실까요? 제가 두 번째 읽을 때 이렇게 눈에 띈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책에 보면 114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인데, 창세기에 따르면 인간은 뱀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신이 무생물 물질로 창조했다.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은 우리의 시조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거역하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이다. 애니미즘을 믿는 사람들은 인간도 동물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성경은 인간이 특별한 창조물이며 우리 안에 동물성을 인정하는 것은 곧 신의 권능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 자신들이 실제로 파충류에서 진화했음을 알았을 때 근대 인류는 신을 거역하고 신의 말에 더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예. 신의 존재를 더 이상 믿지 않았다. 그래서 이 철학사하고도 연관되고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는 거를 망각했다는 거죠. 오만한 존재가 됐다. 그렇죠. 점점 그러니까 동물을 하나의 적으로 만들고 자연을 하나의 우리의 싸움의 대상, 그 분석의 대상, 과학이 사실 그런 형태로 자연을 대하잖아요. 예. 그런 것이 결국은 인간을 오만하게 만들었다. 예. 근데 사실 그게 얼마나 많은 위험을 우리가 초래하고 있는지 지금 겪고 있고, 이거를 다시 원시 시대의 우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자연의 우리가 일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자연과 더불어서, 그리고 인간도 기술이 발전할수록 특별한 계층, 소수의 그 슈퍼 리치라든가 소수의 엘리트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들이 자본이나 모든 그 권력 이런 걸 다 독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폐해를 낳는 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자각을 지금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될지, 또 인류가 이런 기후의 변화에 고통을 받아야 될지 모를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이제 인간 중심적 세계관에 대한 경고의 그렇죠. 메시지. 예. 예.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 책을 강신철 교수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박주한 이사님이 가져오신 책을 좀 소개를 네, 저는 해볼까요? 그 김만권 작가님의 그 새로운 가난이 온다라고 하는 책이고요. 예. 이 김만권 작가님은 원래 철학자세요. 예. 그래서 철학을 하셨는데 이제 경제나 이쪽도 상당히 깊이 아시고 관련된 책들도 많이 내셨거든요. 근데 예. 이분께서 이제 얘기하신 그 내용은 산업혁명의 시대를 제1 기계 시대라고 해서 저희가 겪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의 풍요로움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풍요로움을 누리던 중에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능력주의, 그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라라고 예. 하는 그런 능력주의에 의해서 플랫폼 경제 중심의 제2의 기계 시대가 들어왔고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AI라든지 뭐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기술에 의해서 사람들이 도구화되어지고 그 노동이 존중되지 않는 그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예.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써주셨어요. 예. 그리고 책의 그 내용들을 보면 구글세, 뭐 노브세 이런 좀 용어들이 좋은 용어들이 요즘 많이 쓰는 용어들이죠. 예. 예. 중간중간 등장하는데 그 용어들을 참 잘 설명해 주셔서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지금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플랫폼 경제가 갖고 있는 단점, 문제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빈곤에 대한 문제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 모두가 다 풍요롭게 살 것이다라는 네. 것이 이제 인간들의 기본적인 사고였었는데 그렇지가 않은 세상이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예. 지금도 이제 가난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거보다 더 새로운 가난이 온다. 네. 많은 분들이 좀 절망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맞아요. 이 내용을 조금 읽어보면 그 이미 우리는 산업혁명 시기에 생산 수단을 독점한 자본가들과 그 생산 수단에 이렇게 붙어서 사는 노동자 계층으로 해서 이미 스포리치를 한번 경험했었어요. 예. 그때 자본가들의 위세는 엄청났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국부론이나 그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보면은 그 노동자들의 삶이 정말 그냥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급여만 주면 되는 이런 어떤 상황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도구로 인식하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양극화가 엄청 심해지다가 어떤 계기로 해서 이게 확 바뀌냐면 세계대전에 의해서 바뀝니다. 예.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뭐 노동자고 자본가고 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그렇죠. 무조건 예.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이게 한번 확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전쟁의 역설이네요. 예, 예. 그렇죠. 예. 오히려 전쟁이 그 양극화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 시대가 이제 자본주의적인 시대, 신자유주의라고 하죠. 예. 시장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좀 더 본격화되죠. 이때 이제 보면서 사실 그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치로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고 했는데 그 뒤에 이 노동조합의 혜택을 좀 잃어버리는 세대 이제 이거는 기본이죠. 이제 세상에 우리 노동법 이제 기본이지 않습니까? 권리가 됐고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의 투쟁에 의해서 얻어진 거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타났죠. 그때는 그래서 그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조금 덜 받더라도 같이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내가 좀 덜 받더라도 예. 같이 살아야 된다는 의식이 되게 팽배했었는데 이젠 그건 기본이고 내가 좀 더 벌어야겠다.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그 신자유주의하고 딱 맞아 떨어지면서 그게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 하면서 능력주의로 가고 그러다 보니 그 능력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더 가난해지는 한쪽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부해지고 능력이 없는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대상자들은 더 가난해지는 이런 어떤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가난이 온다라는 얘기는 이 제2의 기계 시대에 그 우리가 맞이하는 흩어진 개인들에 의해서 능력주의의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난이 오고 있다. 이 예. 얘기입니다. 뭐 소득의 불균형 양극화 네. 문제가 더 고착화될 수 있다. 예.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질 수 확대되는 있다. 거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 이게 이제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빅테크 기업의 독점 문제하고도 연결될 그렇죠. 수 있는 네.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카카오나 뭐 네이버 예. 그리고 구글 전 세계적인 그
글로벌 IT 기업들이 거의 무한대의 그 자본을 독식하고 있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작은 골목상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까지 전부 자기네들 사업화해서 사실 그 사람들은 어떤 노동을 하기보다는 그야말로 플랫폼 사람이 만나는 장소만 제공을 하고 엄청난 이익을 챙겨가는 그런 구조가 점점 심화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이제 벤처기업이고 신기술 뭐 새로운 그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거를 핑계로 정부가 많이 보호를 해주고 여러 가지 특혜를 줬던 게 사실이죠. 근데 이게 갑자기 이제 공룡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경제 생태계를 지금 파괴시키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슈퍼리치가 이제 이런 식으로 탄생을 하는 거죠. 과거에는 상당히 많은 그 노동과 노력을 통해서 어떤 부자가 생기고 사회의 어떤 지도자가 이렇게 탄생을 하는데 그 과정이 되게 이렇게 짧아진 거죠. 기간이. 불과 뭐 한 몇 년 만에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탄생을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자주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런 혜택을 입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 낙수 효과 얘기하지만 그게 골고루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분배되는 게 아니라 특정인에게 더 집중되고 그것으로부터 소외받고 그 한쪽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런 이익을 취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개미처럼 뒤에서 일을 해주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택배 노동자들 지금도 그 산업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고 자기 일 그 노동 시간 이외의 수당을 받지도 못하면서 여러 가지 열악한 그 작업 환경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찌 보면 희생을 담보로 해서 이런 갑부들이 탄생을 하고 그렇죠. 이런 게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런 것들도 이 책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그 메탈폴스에서 보면 매체로 게더타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게더타운을 만든 이제 미국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시총이 1년 만에 그 2조가 됐습니다. 1년 만에요? 예, 1년 만에 이 메탈벌스 요 그 트렌드를 타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1년 만에 2조의 그 시총이 되는 그런 기업이 탄생하는 경우를 우리는 본 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몇 년, 그 몇십 년을 한 기업도 1,000억 같이 만들기도 어려운데요. 네, 그만큼 디지털 시대에는 독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장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관심만 살짝 하면 그 조그만 푼돈이지만 푼돈도 모으면 그 시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한 번에 그렇게 크는 거거든요. 근데 이 플랫폼 그 기업의 사실 문제가 뭐냐면 플랫폼에 참여하는 노동자를 노동자로 보지 않고 노동자성을 인정을 못 받죠. 예, 대부분 그 사업자로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부업을 하는 거. 그냥 에어비앤비 같은 게 우리 집에 방이 하나 비는데 이거 하나 정도 이렇게 공유해가지고 돈을 붓으로 얻는 이런 것들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막상 이 책에서도 지적하는 바지만 그들은 부업이라고 하고 부업으로 얻는 돈 내가 좀 더 가져가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플랫폼 사업자들은 얘기를 하지만 막상 들어가서 보면 그분들은 그 플랫폼에서 하시는 분들은 주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에 생존이 걸려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거에서 얻는 이익에 대한 부분 자기는 20-30%의 수수료를 가져가면서 여기에는 거기 정말 간신히 운영할 정도의 그 정도만 주는. 뭐 결국은 이제 제주는 곰이 부리고. 네, 그렇죠. 네, 그 오히려 엉뚱한 사람이 돈을 가져가고. 20-30%가 아니라 자기 운용에 필요한 최소 비용만 가져가고 10% 이내를 우리는 통상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규모가 커지면 뭐 그게 5%, 뭐 7%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정도만 취하고 나머지는 다시 그 방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돌려주면 그 경제가 더 튼튼해지고 좋아질 텐데 그것보단 너 아니면 그래 여기로 하면 되겠지 뭐 이런 어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독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규제와 또 소득 분배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책에서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 제시가 있습니까? 네, 그 이 책에서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독점적인 플랫폼 기업들에게서 뭐 구글세 플랫폼의 경우에는 이제 뭐 우리가 구글을 이용하지만 구글에서 그러면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럼 구글세를 내라. 우리의 지적 자산들을 너희가 모아서 그 지금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돈을 내라. 그리고
그 로봇세 해서 공장에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 로봇 적용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비중이 엄청 높대요. 예. 규모에 비해서. 그 중국이 가장 크긴 하지만 우리가 3위거든요. 그 자리를 로봇들이 다 대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노동자분들의 자리를. 그러면 그 대체해서 돈을 많이 또 버니까 그 로봇세를 내서 우리의 기본 소득이나 기본 그 주택 이런 기본 자본으로 쓸 수 있도록 재원을 내라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큰 그 대안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는 결론이긴 한데 연대입니다. 사회적 연대. 새로운 연대가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우리가 제2일 기계 시대의 그 노동을 기반으로 한 연대를 통해서 조합이 만들어지고 예. 사회보험 복지국가가 만들어졌던 그렇죠. 것처럼 예. 이 제2 기계 시대에 맞는 새로운 연대를 만들어서 그 로봇세라든지 구글세, 그 디지털 시민권 같은 것들을 강제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예.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하고 정치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알려줄 필요도 있고 물론 이제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걸 깨닫게 되는데 교육 과정에서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런 착취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런 불균형 사회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를 교육시킬 필요도 있고 또 우리의 어떤 정치의 주체로서 투표나 이런 데 참여를 해서 이런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그런 후보들을 지도자로 삼아서 사회가 어떤 개혁을 일으키고 어떤 제도를 만들고 예. 이런 뭐 거대 비즈니스, 빅테크 이런 기업들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국회의원도 맞아요. 뽑고 예. 그런 거를 실행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도 우리가 선출하고 이런 것이 결국 해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우리 그게 개개인의 힘이 없잖아요. 정치의 기본적인 역할이죠. 예. 그러니까 개개인은 힘이 없지만 우리가 연대해서 같이 그런 의식을 공유하다 보면 그런 거대 세력과 맞설 수 있고 그들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개미들의 모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답이 책 속에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과도하게 집중되는 부의 분산을 위해서는 뭐 규제도 필요하고 복지 같은 이 소득 분배도 필요하고. 네, 그게 필수라는 거죠. 사실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독점적 자본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현대 그 디지털 경제, 디지털 경제에서는 필수적으로 그런 제재들이 그리고 그런 어떤 세금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너의 능력을 보여줘라. 그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라. 그리고 아무도 널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그 평생 교육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신자유주의자들의 망상이라는 얘기를 딱 하시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평소에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제가 물들어 있었던 거죠. 신자유주의의 어떤 예. 망상에 물들어져 있었고 그거를 누군가에게 강요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이 책을 보면서 저는 하나 깨달은 거죠. 하나의 그 틀 밖에서 이게 신자유주의가 개인의 결국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새 모녀는 자기 마지막 월세 그 70만 원을 내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죠. 새 모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 죄송합니다라는 편지를 쓰고 그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기 능력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이 사회의 정말 문제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각을 위한 교육 네. 그게 정말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지금 문득 듭니다. 예. 여러 가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이 책에 중요한 그 문장이 있으면 좀 끝으로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한나 아렌트의 말에 제가 좀 공감을 하는데요. 예. 맨날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하는 것 말고 인간의 어떤 조건에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세계를 짓는 것 그리고 그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가치 있는 활동이야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우리가 그 사실 현재의 그 생존의 문제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면 근데 그 일에 몰입해서 결국 경제 체계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세계를 같이 만들어야 된다. 그 연대하고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하는 가치 있는 활동이다. 이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 문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같이 이런 부분들을 공감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준석 이사께서 소개해 주실 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박태웅 이장이라고 예. 한빛미디어의 이사의 이장을 맡고 있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KTH 그리고 엠파스 어떤 기술들 그리고 기술을 만드는 회사들에서 일을 하셨고요. 기술자이면서 경영인이군요. 네. 예. 그리고 지금은 앞을 내다본다. 어허. 지금 이제까지의 어떤 판을 다 꿰고 있다라는 면에서 IT계 현자라고 불리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쓴 책이 눈 떠보니까 선진국인데요. 눈 떠보니 선진국. 네, 우리나라가 지금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이 됐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나라가 진짜로 선진국이냐? 어허. 그리고 진짜 선진국이 되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뭐 계획을 세우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그 제안들을 하는 책입니다. 예. 그 AI 쪽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문제점, 그리고 시사점,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를 제안을 해주셔서 예. AI 관련돼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싶어서 꼭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이 책은요 전반부에는 선진국이란 무엇인지 정의를 먼저 내리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까지 개발도상국으로서 쫓아만 가는 입장이 아니라 앞에 서서 방향을 설정해 준다든지 아 우리 이렇게 가자 제안을 하는 입장이 돼야 된다. 그게 선진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선진국으로서는 어떤 일들을 하면 좋은가?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는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 데이터를 좀 통합해서 누구나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면 어떠냐? 그런 등등을 하시는데요. 예.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제가 예. 다른 분들이 책을 사서 읽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맛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눈 떠보니 선진국. 뭐 어쨌든 이제 경제 지표상으로는 우리가 선진국은 맞잖아요. GDP 규모로만 따지면은 뭐 세계 9위, 10위 뭐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초강대국이죠. 예. 사실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10위 안에 든다고 하는 거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사실. 인구가 우리가 그렇게 많은 나라도 아니잖아요. 예. 땅덩어리도 작고 이렇게 좁은 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갖는다는 게 사실 우리 자부심 충분히 가져도 될 만큼 우리는 잘 사는 국가다. 선진국 맞죠?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꼭 이 선진국의 기준을 GDP로만 볼 것이냐. 그건 또 아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를 예를 들면 사실은 이제 우리 복지의 수준은 아직 뭐 세계적으로도 한참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OECD 국가엔 거의 최하위죠. 멕시코 예. 바로 위인가요? 뭐 그 정도밖에 지금 되지 맞습니다. 않는 예.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우리가 선진국이냐 또 이렇게 또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뿐만 아니라 이제 문화나 그리고 국민의 의식 이런 것들이 다 그 선진국 다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중산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우리나라는 뭐 아파트는 32평 이상을 가져야 되고 통장에 뭐 한 1억은 다 있어야지. 경제적으로 평가하는 네, 거죠. 전부 돈에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프랑스나 영국에서 그 중산층을 평가하는 기준은 예. 얼마나 사회에 자기가 목소리를 내느냐. 예. 그게 정치 참여 이런 것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친구들하고 같이 요리를 해서 대접할 수 있는 거 하나 있냐. 예. 뭐 이런 거 가지고 한대요. 예.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다른 거죠. 예. 근데 우리는 너무 경제적인 거에만 몰두하지 않았나. 예. 그래서 다행히 뭐 그 덕에 우리가 경제 대국이 된 거는 짧은 시간에 고도의 성장을 다행인데 이제부터는 예. 진짜 선진국다운 국민으로 문화 의식도 좀 높이고 또 이렇게 같이 공동체 의식 같이 살아간다고 하는 아까 이제 한나라한테 뭐 연대 이런 것도 그 갖추는 그런 국민이 됐으면 좋겠다. 시민 의식도 높아져야 된다. 그렇죠. 예. 그 문화적으로는 상당히 요즘 뭐 긍정적인 그 뉴스들이 많잖아요. 뭐 BTS는 말할 것도 맞아요. 없고 네. 최근에 뭐 오징어 게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건 좀 열풍을 그래요. 저는 예, 오징어 불고 게임 있는데. 봤는데 예. 이게 과연 우리의 문화를 대변하는 영화일까? 예.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 한류 열풍. 네. 예, 모든 분야에서. 그렇죠. 예. 뭐 선진국이라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선진국, 저거에 대한 선진국 분야가 있을 텐데 OECD도 인정할 만큼 방역 조치나 뭐 그런 것들에서 뛰어났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연대
그리고 협동 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선한 영향력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선도 주자가 되지 않았나. 그 부분에서 선진국이다. 예, 우리나라는 그런 측면에서 방역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이제 이 방역을 통해서 그 서구와 우리나라와의 여러 가지 비교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과연 그래서 어떤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개인주의가 만연한 서구와 또 이 공동체 정신이 발현되는 우리나라의 특성과 이런 걸 비교했을 때 뭐가 더 발전적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사회적으로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우리 국격이라든지 국가적 위상이 과거에 비해서는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거기에 맞는 걸맞는 또 책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국으로서의 책무. 그러니까 뭔가를 좀 리드할 수 있는, 끌어갈 수 있는 이런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 책에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그 시민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당히 높죠, 우리나라가. 예. 근데 어쨌든 그 서구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에 대한 반발에 대한 또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엇이 더 우수하냐? 이거는 사실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죽음도 어쨌든 그 코로나로 인해서 선택한 죽음, 그것도 개인의 자유의 영역이다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경제적인 선진국은 분명하지만 아까 뭐 BTS나 뭐 이런 문화적인 선진국도 어느 정도 세계적인 문화를 리드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그 안에 사실 메시지가 있느냐. 미국의 어떤 대중문화들의 일부 뭐 마이클 잭슨이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가수들 보면은 문화를 선도하고 있지만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거든요. 그렇죠. 그 세계 평화, 같이 잘 살자, 좋은 지구를 만들자 이런 메시지들이 전파가 되고 그걸 많은 사람이 공감하면서 그게 세계적인 어떤 문화가 됐거든요. 그 좀 더 좋은 문화, 좋은 메시지를 세계에 던지고 그걸 문화 콘텐츠에 담는 것들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시간적으로. 예.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일면에서도 아직 그 배려에 대한 부분이나 그 개인 이기주의가 그 개인주의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그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 극단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에 대한 부분을 깔고 있는 개인주의인데 우리는 나만 편하면 된다라고 하는 좀 개인주의가 좀 다른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개인주의가 우리나라에는 정말 개인주의죠.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의 어떤 가치를 우리가 갖고 있는가 사회가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국격이라든지 국가적 위상이 과거에 비해서는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거기에 맞는 걸맞는 또 책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국으로서의 책무. 그러니까 뭔가를 좀 리드할 수 있는, 끌어갈 수 있는 이런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고민할 점이 많이 있네요. 예, 그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백신 패스 문제. 예, 예. 이게 개인이 이제 자기 신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맞기 싫다고 해서 그 백신을 안 맞는 게 그럼 내가 감기 걸려서 아니면 독감 걸려서 또 뭐 코로나 걸려서 죽고 사는 문제는 내가 결정할 문제인데 왜 자꾸 사회가 강요하느냐. 물론 사회가 강요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백신을 안 맞아서 다른 사람에게 그 감염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면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니까 그렇죠. 나의 자유를 앞세우기보다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기의 의무, 책임감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은 백신 패스라는 게 오히려 뭐 모든 분야가 아니겠지만 하여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는 백신 패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 게 그게 이제 선진국의 의식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나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상대의 권리도 중요하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한주석 이사님, 그러면 이 책에서 전하고자 하는 주요 메시지가 담긴 문장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이 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은요. 예. 좀 읽어보겠습니다. 선진국이 되기까지 지독하게 달려왔다. 바람처럼 내달린 몸이 뒤쫓아오는 영혼을 기다려줄 때다. 해결해야 할 문화 지체들이 언덕을 이루고 있다. 무턱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기 전에 무엇과 왜를 물어야 한다. 언제나 문제를 정의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한다.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그 아인슈타인도 자기한테 세상을 구할 수 있는 2시간이 있으면 그 중에 80% 90%는 문제를 정의하는데 사용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만 생각하면 그것을 가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또는 그리고 우리 세계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게 무엇인지부터 생각을 해야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방향성 설정이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세남 가을맞이 독서 캠페인 2번째 시간 책에서 길을 찾다 함께 하셨는데요. 세 분이 세 권의 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우리가 셋이 책을 예. 뭐 그 같이 이렇게 합의해서 책을 선택한 게 아니고 예. 각자 선택했어요. 예.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주제가 상당히 일맥상통해요. 모든 책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다른 분들이 선정한 책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예. 미처 이렇게 얘기하지 못했던 것 예.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토론이 되게 즐거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저 혼자 봤을 때는 정말 나 자신이 부끄러운 제가 이 사회에서 그래도 한 기업을 맡아서 진행하는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것들을 많이 봤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느끼는 바는 그 이면에 서로 연대하고 우리가 꿈꾸는 미래라는 것이 제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미래라는 것이 장밋빛일 수도 있겠구나. 그 안에 사람이 있고 인간이 있고 그 인간의 존엄에 대한 부분을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 그리고 그런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하는 또 제 일에 대한 또 적용을 해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대전 희망의 책 활동을 하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이 집단은 정말 소통과 연대 그 자체다. 근데 사실 저희가 오늘 고른 책들도 웬만하면 다 그런 키워드들을 공유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이런 소통과 연대를 직접 체험하는 것도 다른 분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지 같이 또 소통을 한 거잖아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소통하고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방향도 설정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 아닐까 앞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도 똑같은 고민과 똑같은 또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내면서 앞으로의 미래 그리고 또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지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또 어떤 대비를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텐데 오늘 소개해 준 세 권의 책을 통해서 일말의 좀 해법을 좀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5시엔 대세남 희망의 책 대전본부와 함께한 대세남 가을맞이 독서 캠페인 책에서 길을 찾다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신철 이사장, 박주환, 한준석 이사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0월 11일 월요일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김현선이었습니다.